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빙 영상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영상의 경우 2019년 5월 1일 차마스와 CNBC가 가진 인터뷰입니다. 상당히 과거 진행되었던 인터뷰인데 일론 머스크가 차마스 씨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게시글을 오늘 남기게 됩니다. 이건 차마스라는 사람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이 인터뷰에 나왔던 메시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시점 역시 아주 재미난 시점입니다. 2019년 5월이면 현재 분할 후 주가 기준 테슬라의 주가가 12불대를 기록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24불을 기록을 해서 2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던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로서 그가 CEO로 있는 방식에 100%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지난 1년여 동안 그가 한 행동 중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없었나요? 무슨 뜻이죠? 마더 3는 놀라운 차입니다. 저도 방금 샀어요. 정말 놀라워요. 자금 확보 펀딩 세큐 발언은요. 왜 그러는 거죠? 알겠어요. 아마도 그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내 요점은 당신이 사소한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전 메인 코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메인 코스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 주식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주변 사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가 실수한 트윗이 크게 보일 겁니다. 제 요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과 뉴스를 허구와 잡음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소비자가 그 차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차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차 안에 앉는 순간 차량에 대한 정의가 영원히 바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차들은 왜 그 차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일론 스타일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일론의 실체는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5년 뒤로 물러나서 2014년에는 무엇을 약속했고 2019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발 물러서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구인으로서, 한종으로서, 인류로서, 소비자로서 우리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진행된 인터뷰인데 지금 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노이즈가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 일론이 남겼던 펀딩 시큐어드라는 트윗이나 혹은 만우절날 남겼던 테슬라가 파산한다라는 트윗을 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테슬라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발언 중 하나가 결국 일론의 스타일이 좋든 싫든 그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했던 실체는 모델 3 대량 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비슷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마다 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이를 악물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몇 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율주행이 인정받는 시점에서 지금 순간을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2019년 5월과 아마 비슷한 순간으로 기억이 되겠죠. 또 중국에서 흥미로운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FSD 사전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루머인데 사전 테스트 지역은 중국의 대도시 5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하나하나 모두 다 인구가 2천만 혹은 1,000만을 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만약 사전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래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율주행 완성에 필요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하게 중국에서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좋은 점수를 테슬라가 벌써 받았으며 또 앞서 살펴봤던 다양한 도시에서 사전 테스트 시작 가능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루머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PNT가 테슬라의 건식 정극 공정 장비를 대량 수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PNT가 테슬라에 공급하는 장비가
바로 건식 정극용 장비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에는 습식용 장비를 썼지만 이걸 건식용으로 전환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4680의 양극 부분에서는 습식용을 사용하고 있었고 건식용으로 전환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 건식 정극용 장비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PNT를 선택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유럽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 특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대규모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슬라 특허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세티팍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테슬라와 LG에너지 솔루션의 건식 정극 기술 개발은 거의 완성된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하셨으며 또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전기차 제조 원가를 약 6% 정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건식 정극과 관련해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며 특허 침해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해자도 높으며 사실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배터리가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약 51%의 배터리가 미국 내 공장에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일본과 한국에 의해서 공급이 되게 되고 전체 수요의 2% 정도만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정보가 S&P 글로벌 모빌리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물품의 높은 관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2024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아주 낮은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건식 정극 공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옵션을 테슬라가 계속 가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의 오토파크 기능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오토파크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도키님께서 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시각화를 통해서 원하는 파킹 장소를 손가락으로 탭만 해주면 테슬라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FSD가 시작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오토파크가 먼저 배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FSD 역시 훨씬 더 많은 국가에 배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FSD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안전 기능은 사실 언제 봐도 많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빗길에 미끄러지는 게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조차 균형을 다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흥미로운 중국 내 차량 판매 비교입니다. 얼마 전 발표되었던 샤오미 SU7 가격 경쟁력만 본다면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했던 차량입니다. 이 샤오미 SU7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더 저렴한 가격이지만 모델 3보다 판매량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델 3와 샤오미 SU7의 판매량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 내 FSD 관련 뉴스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중국에서도 FSD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사실 전기차, 내연차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해지는 시점이 조만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 판매량을 다시 비교해 보게 된다면 테슬라 차량과 그 밖의 모든 차량 사이의 격차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의 판매량 변화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모델 3에 보조금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적용이 시작되자마자 모델 3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델 Y와 모델 3 판매량 비율을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 비슷하거나 모델 Y가 더 높았는데 보조금이 시작되자마자 모델 3의 판매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내용이 결국 인센티브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 올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왜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보조금이라는 외부 왜곡을 야기시키는 요인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여전히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자료입니다. 또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내용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가 멕시코 같은 경우 예비 건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으며, 또 테슬라 측에서 기가 멕시코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조금 더 천천히 기가 멕시코에 접근을 함으로써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천천히 기가 멕시코에 접근을 하니 오히려 멕시코에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건설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가 계속 논의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자문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슈퍼팩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슈퍼팩을 통해서 사실상 무한정의 정치적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문 역할이 결국 후원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일론은 정치적인 후원을 어느 쪽에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또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와달라는 로켓 제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는 특허를 신청은 하지만 특허를 신청하는 이유가 이 특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허를 먼저 등록해두고 관련 기술을 쓸 때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신청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수화물 톤당 비용이 스페이스X에서는 너무나도 낮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가 지구 너머로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톤당 비용을 낮춰야 돼서 아주 가파르게 낮추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공개했음에도. 이게 바로 앞서 살펴봤던 일론 머스크의 실질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관리하는 모든 기업은 그 산업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할까? 전기차를 보게 되면 전기차 자체도 불가능했었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를 제외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역량은 지금 또 다른 회사에서 전혀 따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또 동시에 FSD 역시 비슷하게 규칙 기반 코드를 가지고 흉내내는 기업들은 많지만 테슬라처럼 완벽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가진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진 실질이죠. 그리고 우리는 테슬라 안에서도 FSD를 통해서 지금 그 실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과거 2년간 주가가 반토막 났다라면서 모델 3가 실제 양산이 시작되며 그 차량의 성능 차이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보며 테슬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그대로 다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FSD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순간 지금 이 주가가 175불이든 혹은 200불이든 300불이든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몇 년 전 테슬라 주가 12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FSD가 가진 경쟁력을 보게 된다면 이와 똑같은 미래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